안녕하십니까. 핀테크와 행동제목 김정환 교수입니다. 우리가 투자자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경제학적인 베이스를 먼저 깔고, 그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배우고 나서 행동제목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합리적으로 하는 게 뭐냐? 기대 효용을 맥시마이즈 한다는 거죠. 폰 노이만 모르겐슈테른 그 두 교수님들이 창안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차 대전 때 코드 브레이커 뭐 이런 걸로 일을 하셨던 천재 학자들로 유명한 분들이죠.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볼 수도 있는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럼 뭐 합니까? 월스트리트로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이언티스트들이 다 그런 월스트리트에 가서 일들을 하는 게 이쪽의 현상이기도 하고요.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여기서 합리적인 사람들이 이제 확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해내는가, 불황이 닥치고 어떻게 하고에 대한 사전 확률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나서 불황이 닥칠 확률이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것 같아, 혹은 낮은 것 같아 하고 조정을 하죠. 정보가 들어오면은, 내 귀에 정보가 들어오고 나면은 짱구를 굴려서 확률을 업데이트 한다는 겁니다. 예, 높이거나 낮추거나 그대로 두거나, 그죠? 그 업데이트 하는 거, 이게 바로 베이지 정리에 의한 사후 확률의 계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번 비디오에서 같이 하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호황 불황에 따라서 현금이 얼만큼 기대되는가를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한 그 확률 산정을 어떻게 하는가, 이제 합리적인 투자자들은 언제든지 편향되지 않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얘기인즉슨 평균적으로 그들이 가진 기대치들이 맞다고 치는 겁니다. 제대로 된 동전을 가지고 동전 던지기에 임할 때 우리는 동전의 위가 나올 확률이 50, 밑이 50 이렇게 될 거라고 믿는 겁니다. 어느 한쪽 방향으로 구조적인 실수를 할 리가 없다고 믿는 겁니다. 세상은 근데 뭐냐면은 계속 변하죠. 변하고 변화의 내용은 새로운 정보에 담겨 있습니다. 네. 합리적인 투자자들은 베이지 정리에 의해서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사후 확률 산정으로 늘 업데이트를 한다 하는 겁니다. 일단 동전 던지기라는 짤짤이에 참여를 하려고 딱 들어갔어. 사전 확률을 가지고 딱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이들이 타짜다, 뭔가 속임수가 있는 것 같다, 이게 꾼들이다 하는 걸 딱 받아들이는 순간 이 동전 던지기 확률도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서 생각해야 되겠죠. 네. 물론 그것이 여러분들이 도박을 하기 전에, 그죠? 그런 짓을, 들어가기 전에, 모든 걸 다 확정해서, 다 계산해내면 좋겠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 하는 게, 문제죠. 좌우지간에, 베이스 정리라고 하면 여기 시간선이 쫙 흘러가죠. 좌에서 우로. 사전 확률, 정보가 탁 터지고 나서 사후 확률로 업데이트를 한다 하는 거예요. 높낮이 보시면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물론 사후 확률이 항상 올라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다만 정보를 받으면 확률을 업데이트하고 그에 따라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내재 가치도 이에 따라 변해야 되며 가격에도 반영이 된다 하는 겁니다. 주가에 반영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그죠? 시장의 전문가분들이 뭐라고 한 말씀 하시는 거가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플루엔서들이죠. 이런 사람들, 전문가들은요, 방송 나가기 전에 자기 컴플라이언스라 그러죠. 법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는 말 조심하도록, 그리고 이걸 하고 나서 뭐 셀링하거나 뭐 하거나 이런 걸 다 얼만큼 내가 그 주식을 갖고 있다 하는 걸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디스클레이머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주식 투자하는 애널리스트들은 애당초에 거래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합리적인 확률 산정 보시면은 베이지 정리는 일반적으로 수학적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조건부 확률 나왔네요. 여러분들 확률론도 힘드신데 거기서 특히 조건부 확률 나오면 막 뒤로 나가 자빠지죠. 뭡니까? probability, PR는 probability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 나오는 짝대기 찍 그은 거는 요 다음 거가, 짝대기 찍 그은 거는 요 다음 거가 어떠한 조건을 주어주는 거예요. new information이 도착했다는 조건 하에서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한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new information, 뭐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말씀하신 거, 근데 뭐라고 말씀했을 때 그에 따라서 캐시플로우가 T 시점에, 미래 시점에
J만큼 달라지는 거. J란 거는 호황이냐 불황이냐 두 가지 스테이트 혹은 뭐 몇 가지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한 경우들이죠. 경우들을 보겠습니다. 캐시플로우의 경우가 어떻게 될까인지, 그죠? 그 조건부 확률 그렇긴 한데 조건부인데 이걸 우리가 사후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후 확률, 뉴 인포메이션이 딱 돌아왔을 때 캐시플로우에 대한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된 그 뭐 호황이 될 혹은 불황이 될 사후 확률이 무엇인가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꼬로 그랬죠. 공식으로 쭉 나타냈는데 이걸 베이지 정리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 법칙을 각각 아웃컴 J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뉴스에 대응해서 캐시플로우의 확률 분포를 새로이 업데이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모를 보시면은 쭉 더했어요. 뭘 더했냐면은 사전 확률, 캐시플로우가 어떠한 호황이 될 확률, 사전 확률, 불황이 될 사전 확률, 각각의 사전 확률이 있겠죠. 그거를 각각을 뭘 곱하냐 하면은 조건부 확률을 곱하는 겁니다. 그 호황이 닥친다고 했을 때 뉴 인포메이션이 애널리스트가 호황이라고 말할 확률, 그죠? 진짜 오는 것이 호황인데 애널리스트가 호황이라고 말할 확률, 그리고 그 다음엔 불황이라고 했을 때 불황의 사전 확률 곱하기 진짜 오는 것이 불황인데 이 사람이 잘못, 그죠? 호황이 온다고 얘기했을 확률, 그런 거를 경우를 다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전 확률과 조건부 확률을 곱한 다음에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사전 확률과 조건부 확률을 곱한 다음에 그걸 다 더해요. 그게 분모가 됩니다. 분자는 뭐냐 하면 그 중에 한 경우, 아까 호황이라고 했으면 호황에 맞춰서 쭈르륵 해서 조건부 확률을 곱해주면 됩니다. 단지 조건부 확률에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사후 확률에 나오는 이 조건부랑 뒤집혔어요. 그죠? 뉴 인포메이션이 여기서는 조건부로 주어진 건데 좌변에서는, 우변에서는 뉴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캐시플로우, 그죠? 실제로 이루어지는 앞으로 일어날 것들이 어떻게 될 건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 확률로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좌우지간에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제 공식으로 나타내면은 깔끔은 한데 반면 얼른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가? 얘를 가지고서 한번 보는 게 낫습니다. 저거 계속 수학 공식 쳐다보고 있으면은 졸립니다. 여러분들 주무시면 안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일어나시고 깨어나시는 방법은 문제를 풀어보는 방법이다. 그리고 도형으로, 우리가 사각형으로 우리 한번 재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고요. 우리가 시험 문제에 있어서도 저거를 좀 더 사각형으로 풀어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회사 XYZ의 내년도 예상 배당금에 관한 사전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습니다. prior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아무런 정보의 업데이트 없이 산정된, 흔히 남들 다 쓰는 그런 확률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경제 상황이 내년에 호황 혹은 불황 둘 중 하나밖에 없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호황이면 배당금을 1달러 주고 불황이면 국물도 없어요. No soup baby. 수프 없어요. No soup. 국물도 없어요. 빵 달러. 그래간데 이거는 뭡니까? 확률이 각각 사전적으로 호황이 닥칠 확률은 80%, 불황이 닥칠 확률은 20%, 합이 100%. 그렇게 됩니다. 자, 사전 확률에 의한 기대 배당금은 얼만큼 됩니까? 요 사전 확률을 가지고서 기대 배당금 곱하면 계산하면은 단순히 그냥 곱해서 더하시면 되죠. 1 곱하기 0.8, 0 곱하기 0.2. 요거는 무조건 0이니까 요것만 하면 0.8. 80센트가 되겠습니다. 애널리스트가 예상 배당금을 발표했는데 새 정보가 나옵니다. 뉴 인포메이션. 그러면 베이스 정리 쓰란 얘기가 되겠죠. 사후 확률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애널리스트가, 그죠? 그가 혹은 그녀가 오를 가능성은 90%입니다. 이 사람이 쪽집게인데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확률 10%, 맞을 확률 90%. 아, 그 정도면 쪽집게죠. 그럼요. 아니 뭐 100%? 그게 무슨 신입니까? 안 되죠.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90%라고 칩시다. 애널이 배당금이 0일 거라고 발표하면, 즉 불황이 온다라고 예측을 하면은, 이 말씀을 하시면은 내년도 배당금이 정말 불황, 그죠? 0일
사후적인 확률은 어떻게 되는가? 사후 확률. 그죠? 그러면은 100%입니까? 애널리스트가 전문가께서 내년에 불황이 와요 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90% 쪽집게인 사람이 얘기했다고 해서 정말 100% 무조건 불황이 옵니까? 아니죠. 네. 그럼 90% 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20%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사전 확률이니까. 20%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그 사이에 뭔가가 되겠죠. 그죠? 그 사이에 뭔가가 될 거예요. 자, 그럼 그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사각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사각형은요, 1 곱하기 1, 내년에 일어날 모든 경제적 상황의 확률의 합은 뭐다? 1이다. 확률의 합은 무조건 1이다. 그죠? 그것만 기억하셔도 일단 수학적으로 많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100%, 그죠? 1인데, 사전적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불황인 경우와 호황인 경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각형을. 그죠? 1 곱하기 1은 1인데, 100%인데, 20% 불황, 80%는 호황. 그죠? 이렇게 사각형처럼 나뉠 겁니다. 그죠? 직사각형. 자, 그걸 그대로 넘어가요. 그러고 나면은요, 호황, 불황이 있는데, 애널리스트가 뭐라 그랬다고요? 불황이 옵니다라고 종을 땡땡땡땡땡땡 워닝을 쳤어요. 그죠? 그러면요, 이 양반이 진짜로 제대로 맞출 확률이 몇 프로? 90%라고요. 이 사람이 90% 맞추는 거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 확률이 20%잖아요. 그러니까 곱하면 18%, 요 빨간 거 박스만큼 이제 제대로 맞춰서 불황일 경우가 되는 거고요. 요 회색은 뭡니까? 실제로 오는 것은 불황인데, 불황이 저기서 파도가 막 닥치고 있는데 애널리스트가 종을 제대로 못 친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뭐냐? 2%다. 왜냐하면은 20% 사전 확률에다가 이 사람이 실수로 말을 안 했을 확률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회색 사각형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아까 그 호황의 사각형을 생각해 보시면요, 안 오고 있어요. 불황이 안 오는 거야. 근데 애널리스트가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종을 땡땡땡땡 치는 경우가 있겠죠. 애널리스트가 잘못 폴스 알람이라 그러죠. 경고를 했어. 그 사람이 실수네요. 실수할 확률 몇 프로라고요? 10%라고요. 10%인데 사전적으로 호황이 닥칠 확률은 몇 프로? 이 넓은 사각형이 80%였잖아요. 80% 중에 10%의 경우는 이 사람이 실수로 폴스 알람을 울린 겁니다. 이게 8%. 그죠? 8%. 그 다음엔 요 파란색, 하늘색, 요건 뭡니까? 오는 것도 호황이고 파도가 오질 않아요. 그죠? 불황의 파도가 오질 않고 애널리스트도 그에 따라서 얌전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알고서. 그죠? 별일 없을 거야. 그리고 가만히 있는 확률 몇 프로? 72%. 왜냐하면 사전적으로 80%인데 거기에 이 사람이 제대로 알아채고서 가만히 있는 거, 미경고, 알고서 미경고하는 거, 그죠? 제대로 하는 거.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애널리스트가 경고를 날렸다. 그런 거는 빨간색과 보라색이 되겠죠. 애널리스트가 경고를 날렸다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경종을 친 거가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허당으로 실수해가지고 10%의 실수를 해가지고 나온 보라색의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두 가지 경우예요. 일단 애널리스트가 경고를 날렸다 그러면은 그 둘 중 하나입니다. 그죠? 애널리스트가 경고가 뜬 이상 정말로 불황이 닥칠 사후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하시면요. 참, 이거 넘어가기 전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요 빨간색, 보라색, 파란색, 회색의 확률 숫자들 다 더하면 뭐가 된다? 1이 됩니다. 1이 됩니다. 체크. 그죠? 요거 다 한번 더 해보세요. 2%, 18%, 72%, 8%. 더하면 그대로예요. 요 넓이 그대로예요. 안 변했잖아요. 그죠? 그 사각형 그대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가 종을 땡땡땡땡 쳤어요. 아, 불황이 오겠어요. 불황이 오겠어요. 저 조스다. 막 그러면서 저기 뭐예요. 상어가 온다. 뭐 이러면서 막 종을 쳤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그죠? 그 라이프 가드가. 그건 분모는 뭡니까? 경고가 떴다. 일단 경고가 떴다예요. 그런 이상, 그죠? 얘가 분모가 돼야 돼. 요건 뭐냐면 빨간색과 보라색 사각형. 넓이는 뭐 18% 더하기 8% 하면 26%. 그게 분모가 됩니다. 분자는 뭐냐 하면은 경고가 맞았다. 이 사람이 경종을 울렸는데 진짜로
올 확률, 그죠? 올 것이 오실 확률은 뭐냐? 18% 빨간색. 이게 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베이지 정리로 해서 사후 확률을 계산하면 뭐다? 이 빨간색과 보라색 사각형의 넓이 분의 빨간색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69%. 왜냐하면은 18% 나누기 18%와 8%의 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놈 둘의 합분의 요거. 그렇게 해서 69%. 자, 그러고 나면은요. 사전 확률이 몇 프로라고요? 불황이 올 사전 확률은 20%였어요. 쪽집게인 사람 90% 확률로 맞추는 사람이 불황이 온다 그랬으면 사후적으로 될 확률이 몇 프로? 69%, 거의 70%. 쪽집게가 90%라고 해서 올 확률이 진짜 90%냐?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쪽집게가 불황이 온다고 해가지고 진짜 100% 불황이 오느냐? 그것도 아니라고요. 100%도 아니고 90%도 아니고 뭐다? 70% 정도. 어이 뭐 별로 안 높아졌네 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여전히 높습니다. 사전 확률 20% 대비 몇 배 정도 높아진 겁니까 지금? 한 3배 반 정도 높아졌습니다. 확률로 치면. 그것만 해도 상당히 높아진 거고요. 이걸로 인해서 애널리스트가 한 말씀, 쪽집게 선생이 뭐라고 한 말씀 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주가 반응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된다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정보 업데이트하는 거, 베이지 정리에 관한 거 좀 더 이제 그 수학 공식에 갖다가 제가 공식 대신에 글자로 설명한 게 요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요거 그냥 읽으시면은 그거구나. 사각형으로 한 거랑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69%, 그죠? 거의 70%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포스테리어 베이지언 업데이트에 의한 기대 배당금은 어떻게 되는가? 불황이 닥치면 $0 그랬죠. 국물도 없어서 $0. 호황이 닥치면 $1 그랬죠. 근데 호황이 닥칠 사후 확률은 뭡니까? 1 빼기 불황이 닥칠 사후 확률이 되죠. 불황이 닥칠 사후 확률 69%라 그랬죠. 그 1에서 빼면은 거의 한 31% 나오죠. 거의 한 0.3077 정도로 배당금이 확 낮아집니다. 아까 몇 달러였다고요? 사전적으로는 0.8달러였어요. 0.8달러였는데 이젠 기대 배당금이 얼마? 0.3달러, 31달러. 즉 한 60% 정도가 깎여버리는 겁니다. 네, 주가 폭락하겠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조금 이제 뭐 여러분들이 제각기 읽어서 풀어보시면 뻔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반복입니다. 똑같은 건데요. 그 문제의 컨텍스트만 다르게 주어졌어요. 여러분이 암이 걸릴 확률이 사전적으로 2%, 건강할 확률이 98%라고 칩시다. 확률의 합은 뭐다? 1. 정사각형 1이 나옵니다. 근데 의사가 쪽집게예요. 이 사람이 딱 검사를 하더니만 당신 암 걸린 것 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후적으로 암 걸렸을 확률이, 그죠? 전문가께서 당신 암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로 내가 100% 암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예. 모든 거는 확률이다. 모든 건 확률이고요. 전문가께서, 그죠? 암이라고 말했을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 양반이 제대로 맞췄을 경우,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실수로 암이라고 잘못 오진을 했을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분모가 되는 겁니다. 그게 빨간색과 보라색 사각형. 자, 그 양반이 암이라고 경종을 울렸는데 내가 진짜로 암이 걸렸을 확률은 뭘까? 요 빨간색과 보라색 분의 빨간색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8, 0.2, 9.8, 88.2 합은 여전히 1이 되고요. 요 빨간색과 보라색만 가지고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분모는 요 빨간색과 보라색의 합 1.8과 플러스 9.8 하면 11.6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양성 판정 받은 거 요 빨간색은 1.8, 그죠? 분자. 그러고 나면 15.5%입니다. 어잉, 암이라고 하는데 나 아직 암일 확률 진짜 사후적으로 그럴 확률 100% 아니네요. 15.5%네요.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한 의사한테만 가지 말고 여러 의사한테 가서 골고루 진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거죠. 2-3명 정도한테는. 예, 그게 이제 사후 확률의 묘미가 되겠습니다. 사전 확률, 그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사전 확률이 첫 번째에 비해서 사전 확률이 워낙 작아요.
2%에 2%. 이런 것일수록 사후 확률도 그렇게 크지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 확률이 어느 정도로 드무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확률을 정보에 따라서 업데이트 하시는 분 계신가요? 있습니다. 많아요. 이거 뭐 허당이다 뭐 이런 소리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make sense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계 학습하시고 막 이럴 때 보면 베이즈 정리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클래스에서도 나중에 나이브 베이지언이란 거를 여러분들 배우실 거고 시험에도 나올 겁니다. 반드시 시험에 내고야 맙니다. 왜냐하면 숫자로 할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도 또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베이지 정리 같은 것들이. 통계란 거는 통계가 베이지안 스태티스틱의 분야가 따로 이렇게 커다랗게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이런 것들이 언제 쓰이느냐,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걸 알아나가는 거, 그리고 사람을 만났을 때도요. 신입사원을 뽑았어. 저 선수 어떤 선수일까 처음에 모르겠죠. 대충 그냥 저 사람이 어떠한 뭐 백그라운드를 가졌어. 뭐 성균관대를 나왔대. 그럼 성균관대에 나온 사람들에 대한 사전적인 어떠한 기대치가 있죠. 사전 확률이 있어. 저 사람이 뭐를 약속을 잘 지킬 확률이 몇 %야 라고, 내지는 어떠한 어려운 태스크를 줬을 때 시간 내로 해낼 확률은 몇 %야 라고 딱 사전적으로 우리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죠? 근데 지내고 나면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저 양반이, 저 선수가 뭐 어떠한 상황이 되고 나니까 달라지네, 아니네, 아니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네, 뭐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 있죠. 이 사람을 겪어보고 간보면서, 나쁜 말인데 간본다는 거는 좀 이렇게 좀 알아보면서 이런 것들 업데이트 나간다 하는 거, 학습하는 것도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생물학적으로 진화하는 거, 수백만 년에 걸쳐서 적자 생존하고 뭐 이런 것들, 외생적으로 환경이 팍 변하잖아요. 그런 정보가 딱 닥치면은 그거에 업데이트해서 생존 확률이 높은 애들이 종족 보존을 더 하더라. 어떤 개체가 새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개체가 여러 종류가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환경이 빵 닥쳐서 얘네가 더 죽어나면은 얘네들의 생존 확률이 사후적으로 더 늘어나더라. 그죠? 얘네는 죽고. 사전적인 생존 확률이 다 제각기 있었거든요. 근데 상황이 닥치고 사후적인 생존 확률이 더 높아가는 거, 그런 생존 진화의 과정도 베이지안 업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사전 확률, 프라이어 확률이 맞다는 전제 하에 베이지 정리를 쓰면 정보가 올 때마다 그 내재 가치도 적절하게 조정이 된다. 증권 시장에서도 이런 것들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사전 확률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지요? 베이지 정리는 단지 어떻게 정보에 따라서 조정하는지를 생각해낸 것이라는 것뿐입니다. 메커니즘을 잘 보여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사전 확률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Wait a minute, 잠깐만요. 지금 확률이라고 하셨어? 확률 통계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솔직하게. 예. 고등학교 수학 과정 중에서 확률 통계가 가장 쉬웠어요. 하하하.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라고 이렇게 분들 왕따 당했죠. 일단 재수 없어가지고 우리 중에는 없습니다. 일단 문과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이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특히 확률 통계, 확통 싫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비확률적인 계산은 다들 잘합니다.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100 더하기 200은 300. 뻔하죠. 근데 확률 계산에 있어서는 대부분 우리가 젬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전 2개를 던져서 모두 앞이 나올 확률, 가만히 있어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 시간 걸렸어요. 아까 2개 1 더하기 1은 뭐라고? 당장 나오잖아요. 0.1초 만에. 이건 시간이 일단 걸립니다. 동전 4개 던져서 1개만 앞이 나올 확률, 그러면은 이제 컨비네이션 나옵니다. 순열 조합 뭐였지? C 나오고, 그죠? 4 컨비네이션 1 뭐 팩토리얼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억도 안 나고 막 그럴 겁니다. 거기에 뭐 파스칼의 공식 뭐 딱 나가고 막 삼각형 나가가지고 막 동전 10개 던져서 3개만 앞이 나올 확률, 이러면요 난리가 납니다. 그죠? 그 다음엔 또 뭐예요? 정규분포, 확률 분포 함수를 쓰면은 정규분포 함수입니다. 이거
마이너스 1에서부터 0.5까지 그죠? 정규 분포 구간 딱 주고서 적분해가지고 이 확률값 구해보세요. 시간 걸리죠. 참 쉽죠. 참 쉽습니다. 천만에요. 그래서 이런 확률 산정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들은 엄청 느리고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행동 재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제학적인 이론은요. 이론으로 그런 메커니즘 주는 것, 수학적으로 따다다다닥 이런 베이즈 업데이트 되고 expected utility 이런 멋진 함수 갖고 딱 얘기하면 끝나는 것 같아. 근데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그 확률 값들 어디서 구한 건데 그건 제대로 구했을까? 라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행동재무에서 퀘셔닝을 달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동재무에서 이것이 바로 맞는 확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런 완벽한 확률의 모습 이런 걸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거기에 바이어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바이어스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 하는 겁니다. 옛날에 경제학자들은 그 바이어스 잘못 계산하는 거 좌33, 우삼삼으로 이쪽으로 틀린 애들이 3명 있으면 저쪽으로 틀린 애들도 3명 있을 거야. 그래서 서로 간에 균형을 이뤄서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합리적인 대로 될 거야 라고 퉁치고 넘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다? 알고 보니 빅데이터를 알고 보니 좌33, 우삼삼이 아니라 한쪽으로 쫙 솔리드를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비디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